자, 많이벌자님, 머니벌자님 포트폴리오 전략 기준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머니벌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좀 옮겨 오시는 걸 권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대처 하실 수 있다. VIP 방에서 대처하실 수 있다. 내가 뭐 3월 28일부터 보니까 대처가 가능하다 하시면 상관이 없으세요. 그런데 지금 포트폴리오 보니까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세요. 작지 않으신데 여력이 있으시면은 그렇다면은 가급적이면 VVIP 방으로 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대처하시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물론 하루 종일 접속에 있으실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VVIP 방으로 오셔서 접속하실 때 기준을 잡아서 좀 전략도 질문 주시고 비중도 좀 같이 대처해 나가시고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찌됐든 지금 현대차의 비중이 다른 이제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올려주신 포트의 기준으로는 지금 대략적으로 현대차가 보내주신 기준에서는 12% 정도 되시는 건가요? 12%. 그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이 굉장히 높으신데 오늘 낙폭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네이버가 있으신데 이제 일단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 지난번에 네이버 질문 주셨을 때 분명히 매도의 신호를 드렸을 거예요. 100% 새로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평단 제가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이버가 대략적으로 15% 정도 되시나요? 비중에 보내주신 포트 비중에 그 다음에 LG화학이 이제 뭐 대략 35% 정도 보내주신 포트에서 그리고 현대로템이 역시 한 15%, 16%뭐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간단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LG화학 비중이 35%세요. 그러니까 최대 30%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35% 수준이시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75% 손실이세요. 그럼 역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그 80만 원 정도 수준의 편입이신 것 같기도 하고 8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그죠? 80만 원, 78만 원 뭐 이렇게 어찌 됐든 그럼 요자락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3월 말에 가입을 하셨고 아무래도 3월 말부터 변동이 거래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때 이제 좀 따라가셨는데 아마도 요때 언저리 어디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차익 실현을 제가 잡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없이 이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기준은 하방 잡고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35% 비중을 갖고 계시고 5.75% 손실이신데 그렇다면은 요거를 조금 분산해서 가져가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포스코 퓨처엠으로 방안의 포트폴리오 전략처럼 포스코 퓨처엠으로 일부 옮기실 수도 있고 내가 왜 손절을 하느냐 냅두면 갈 텐데 그러시면 수익 구조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일부 덜어내서 포스코 퓨처엠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성향이 그렇지 않아 가져갈 거야 라고 설정을 하신다면은 그대로 유지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중이 높으신 쪽의 기준이 하나솔루션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버겁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7%까지 밀리는데 오늘 일단 종가는 종가까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비슷한 변동률에 뭐 비슷하진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쪽 비중이 그래도 20%면 낮지가 않으세요. 높으신 상황인데 뭐 일단 한 가지는 일부 정리
전량 정리든 일부 정리를 하셔서 옮길 수는 있는데 현대로템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은 2차 전지도 있으시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하나솔루션을 그냥 지금 뭐 급하게 정리해서 움직이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대로템 쪽의 비중을 이제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것도 저는 아마도 네이버를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재상장 이후에 월말 효과 부분인 것인지 지금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감 무렵에 종가 기준에 이제 좀 다시금 돌려놓을 곳인지 지금 하나 투자해서 대놓고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월말 기준에 이제 뭐 정리 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원래 월말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 이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어찌됐건 많이 과도합니다. 그러면 월말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치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솔루션의 흐름은 오늘 많이 버거움, 말 같지도 않은 7%의 변동성, 올라서도 모자랄 판에 지금 깨고 내려가는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사실상 어떤 뭐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오늘 특정 창고의 매도, 뭐 하나 쪽에서 어느 정도 매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매수 창고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신한 쪽도 뭐 순매도만 있지는 않을 텐데 보여지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느껴질 뿐이고요. 어쨌든 월말 기준에 이제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이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잠시 중간에 이제 거래 정지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정리를 만약에 기준을 잡더라도 오전장에 포트폴리오 설정해서 말씀드릴 때 50만 원 위쪽 5만 원 위쪽을 설정을 말씀드렸는데 5만 원 위쪽을 되돌릴 때 비중을 축소하더라도 그때 축소하는 쪽으로 어차피 가지고 오신 시간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의 낙폭이 지금 거의 뭐 10%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손실폭이 이렇게 된다면.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이 비이성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프리미엄이 높아진 상태의 종목에서의 프리미엄이 다시금 꺼져 내려갈 때 그 변동률 그렇게까지의 흐름은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다음 달 기준에 거래대금이나 상황을 보고 도저히 제한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한다면 그때 돼서 뭐 IT 쪽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주력주 기준에서의 흐름이 됐든 그쪽에서 이제 설정을 잡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일단은 버거운 위치지만 유지.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이버 기준을 볼 텐데 네이버는 아마 가입하시고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3월 말에 이제 기준 대비해서 기준 단가가 이제 어떻게 설정돼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는 이제 3월 28일 날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간에 6%니까 그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전에 질문 주셨을 때 아마 3월 말에 정리해서 주력주로 가져갑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 이제 6% 밀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세도 없고 3월 28일 날 만약에 말씀을 드렸다면 29일 날 정리된다고 치면 그때 뭐 20만 원 정도의 정리가 되셨다고 치면 뭐 크게 뭐 변동은 없네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정리가 되셔서 하이닉스로 만약에 옮기셨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봐야 돼요. 하이닉스로 만약에 옮기셨다 하면은 뭐 조금 네이버의 손실보다는 이쪽의 수익이 좀 더 있을 거고 그리고 LG전자는 좀 많이 밀렸어요. LG전자는 그죠? 우리도 많이 밀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LG전자로 옮기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월 29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28일 28일에 가입하셨으니까 28일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이때 기준에 음봉 떨어지고 이제 돌릴 때 뭐 절반 정도 편입하셨다면 11만 원 수준. 그럼 네이버의 낙폭 수준 뭐 그거보다 조금 못하는 수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이버가 한 6% 손실인가요? 3월 28일 이후에. 그다음에 LG화학 주력주들만 좀 보는 거예요. LG화학은 그나마 좀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 좀 올라와 있고 LG화학도 올라와 있고
조금이 아니라 한 5% 이상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간에 이제 뭐 현대차, 현대차가 이제 막 들어가신 것 같긴 한데 0.39% 수익으로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가입하시고 들어가셨다면은 12%.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주력으로 설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그리고 4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다면은 3월 말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일단은 어찌됐든 설정 범위가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볼까요?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뭐 LG전자 3월 말로 따지면 LG전자 하나 빼고는, 근데 이것도 3월 28일로 따지면은 뭐 하여간에 요걸로 따져도 네이버보다는 그 수준. 근데 이제 하나 솔루션으로 집중을 하셨다면은 이제 손실폭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네이버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종목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네이버를 저평가로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네이버도 성장주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성장주인데 그 네이버 성장주들의 흐름에서 거품 빠지고 지금 이렇게 밀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낙폭과대로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죠. 윤정도는. 얘가 왜 이게 낙폭과대요? 어? 성장주잖아요. 성장주. 저평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모든 성장주들이 저렇게 나와요. 항상. 항상. 모든 성장주들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셀트리온, 삼형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였고, 네이버,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뭐 프리미엄이 높은 쪽 같은 경우는 꺾여서 내려갈 때 뭐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걸 낙폭과대로 보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네이버지. 옛날 옛적에서는 네이버 취급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의 기준에 거래대금이 뭐 조금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형성될 만큼이 아니다. 지금 거래대금 20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거래대금 20위 안에도 못 들어오는데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기준을 좀 잡아서 대처를 해보자.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얘도 지금 뭐 역V자형으로 이제 깨져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예? 정확히 보세요. 이게 역V장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에코프로 설명의 연장선인데 거래대금은 여기서 정점을 찍었어요. 물론 이건 월봉의 거래대금이고, 뭐 일봉으로 그 당시를 따져볼까요? 벌써 고점의 신호는 나와요. 고점의 신호는 어디서든 나오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의 기준이 되긴 합니다만, 이 고점을 넘길 때 그 다음 고점을 넘기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을 넘기고 그 다음 고점 넘기는데 수급은 거래대금은 넘기지를 못해요. 이 고점을 넘긴 이후에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거래대금 넘기지 못하죠. 요 거래대금을 여기까지 고점 찍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 정도 분위기. 물론 이제 여기서는 꺾여질 때의 기준이고, 그렇다면은 요 자락에서 그 정점 인식을 논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요 흐름이 그러니까 한두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거래 터졌죠. 이 고점을 넘기는데 거래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고점을 계속 넘겨. 이런 흐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 거래대금 없이 올라가나요? 이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게 정점. 그러니까 이게 역부익자형이 아니죠. 여기를 정점으로 보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정점의 기준을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 네이버의 기준은 정리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럼 네이버를 정리하면 어느 쪽을 기준을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IT가 없으시니까 IT의 기준을 잡으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IT를 안 갖고 계셨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IT의 메리트를 못 느끼신다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이 현대로템의 비중을 조금 더 실어보자.
15%이고 또 시가총액 규모가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현대로템 녹화할 때 두 가지의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또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첫 번째 기준의 리스크가 특정 창고에서 너무 집중됐다. 그러면 그건 좀 부담이 됩니다. 고르게 다 샀어야 돼요. 고르게 다 샀어야 되는데 특정 창고에서 집중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기준은 까먹었어요. 저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정 창고의 기준, 뭐 거래대금 둔화되어 있는 건 그건 터지면 되고, 두 번째 기준은 저평가 아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저평가가 아니다는 기준이 되겠죠. 사실상 저평가는 아니다. 다만 이제 밴드 하단부에 놓여져 있다. 밴드 하단부, 밴드의 하단부 그거고, 두 번째 기준은 뭐 매집이 강력하게 된 건 좋은데 그 매집이 너무 한쪽에, JP모건과 모건스탠리 너무 한쪽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지분 신고가 만약에 나와주면 지분 신고 나오고 나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 뭐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아예 눈에 보이게 계속 들어오죠. 만약에 프로그램 쪽의 매수 대비 기간 쪽의 매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밀려 있죠. 근데 오늘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월말 효과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월말 효과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뭐 어찌 됐건 거기에서 이제 뭐 정리할 쪽은 정리하고 뭐 들어올 쪽은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외국 기관의 손바뀜의 기준? 그러나서 5월 첫 거래일부터 해서는 뭐 수국해선 폭이 월등하게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더 사주기를 기대하는 거고, 나머지 쪽은, 기관 쪽은 지금까지 매도 물량을 다시 되사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현대로템의 가벼움은 굉장해질 수 있죠. 3조 5천억짜리고. 그래서 네이버 쪽의 비중은 현대로템으로 합치셔도 되겠고, 너무 현대로템 비중이 높아서 버거우시다라고 한다면은 그 비중을, 현대차가 지금 눌려 있는데 현대차 비중이 12%이시란 말이에요. 얘를 20%까지 채우셔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10조를 넘기는 업체가 없다니까요. 영업이익 컨센서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간 단위 영업이익 10조 없어요. 없어요. 때려주기도 없어요. 저 영업이익 부분을 그 10조를 넘기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도 넘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총액이 7이다. 사상 최대치 고점 실적을 내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내고 있죠. 근데 시가총액이 7이고 자기의 사상 최대치 고점을 못 넘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이제 거래가 계속 터져주길 기대했는데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변동성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변동성이 나오는 시점은 거래 대금이 최소 5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최소 250만 주, 300만 주, 300만 주, 500만 주. 그래 봐야 1조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변동성이 쭉쭉.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기준에서 현대차의 기준 편입 설정 범위를 좀 더 가져가실 수 있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니벌전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여력이 충분히 되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그게 어차피 수익을 목적으로 가시는 거니까 충분하게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옮겨 오셔서 함께 대처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리고, 뭐 아니다 VIP 방이 난 좋다 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전략, 그리고 뭐 어차피 지금 종목군들을 아주 뭐 변동성을 크게 보고 접근하신 건 아니실 테니까 차분하게만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올려드릴게요.